안녕하세요. 곱슬머리 유튜버 연짜이입니다. 오늘은 실리콘 관련 동영상을 갖고 왔습니다. 실리콘 관련해서는 여러 의혹들과 미신들이 인터넷에 쫙 퍼져 있는데요. 먼저 실리콘이 어떤 물질인지 알아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화장품 비평가 최지현님과의 인터뷰, 실리콘 관련 인터뷰가 뒤에 준비되어 있거든요. 먼저 실리콘이 어떤 물질인지 알아보실까요? 네, 먼저 실리콘의 유래에 대해서 말해볼까요? 실리콘은 실리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실리카는 어디서 발견되냐면요. 석양이나 아니면 모래에서 발견이 되는데요. 석양이나 모래에서 발견된 이 실리카를 산소와 결합하여 만든 것이 실리콘입니다. 그럼 이 실리콘이 왜 헤어 제품에 들어갈까? 헤어 제품에 들어가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실리콘이 첫 번째로 하는 역할은 윤기 부여와 매끄러움 부여입니다. 윤기와 매끄러움을 주어서 엉킨 머리카락을 잘 풀어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분은 가둬주고 공기 중에 있는 습기는 배제함으로써 머리가 부시시하게 되는 걸 방지해줍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실리콘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는데요. 화장품 비평가 최지연님과의 인터뷰 바로 보러 가실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최지연님 모셨습니다. 화장품 비평가 최지연입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얘기해 볼 거는 실리콘과 설페이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잖아요. 제일 첫 번째는 실리콘이 플라스틱 랩처럼 머리카락을 감싸서 다른 성분이 침투하지 못한다라는 의식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건 실리콘이 많이 들어있는 제품의 질감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질감이 어떤가요? 되게 매끈매끈해요. 예, 부드럽고 매끈매끈하고 유연하죠. 실리콘의 분자가 굉장히 분자와 분자 사이의 간격이 넓어요. 넓어서 이렇게 출렁출렁 매끈매끈 유연할 수 있어요. 넓다는 거는 뭐냐면 그 실리콘 분자와 분자 사이로 다른 물질들을 잘 통과시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피부에 발라도, 피부나 두피에 발라도 다른 물질들이 침투하는 걸 전혀 방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보가 생긴 이유가 실리콘이 고무 성분이고 가공에도 쓰이기 때문에 이런 정보가 생긴 것 같은데, 실리콘은 고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고무로 가공하면 고무이지만 고무로 가공하지 않고 이렇게 액체로 가공하면 아주 유연하고 피부에 이로운 오일로 가공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실리콘은 딱 고무다, 플라스틱의 가소제로 사용된다, 이렇게 규정할 것이 아니라 용도에 따라서 어떻게든 가공할 수 있는 물질이 폴리머거든요. 실리콘은 폴리머고 피부에 이롭게 이렇게 좋은 성분으로도 가공할 수 있다는 걸 사람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람 중에는 실리콘이랑 폴리머랑 또 다르게 봐서 폴리머는 좋고 실리콘은 나쁘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간혹 있으시거든요. 않아요. 폴리머예요. 폴리머는 굉장히 넓은 의미예요. 뭐만 폴리머, 플라스틱만 폴리머다 이런 게 아니고요. 분자량이 큰 모든 물질을 다 폴리머라고 해요. 그러니까 분자량을 막 조절이 가능하고 분자량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걸 다 폴리머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리콘도 폴리머예요. 두 번째로는 실리콘은 또 모공을 막는다라는 의식이 있어요. 플라스틱 랩처럼 머리카락을 감싼다에 파생된 생각인 것 같거든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분자 사이에 굉장히 간격이 넓어서 유연하기 때문에 모공을 막는 성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옳지 않아요. 사실 기름 성분들은 전부 다 모공을 막을 가능성이 다 있죠. 그런데 어떤 성분이 모공을 막는다, 안 막는다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누는 거는 좋은 시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공을 막는 거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잖아요. 피부 타입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제품에 그 물질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냐도 중요하고, 그거를 얼마나 많이 바르느냐도 중요하고, 얼마나 자주 바르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피부 타입에 따라 어떤 사람은 이런 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절제해야 될 사람도 있고, 다 그 다양한 변수가 있는데 그걸 다 제외하고 어떤 성분이 모공을 막는다, 안 막는다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누는 거는 굉장히 오해를 유도하기 좋잖아요. 오히려 나는 이 성분들이 많이 필요한데 성분표에 실리콘이 있네? 그럼 난 바르면 안 되겠네, 모공 막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제품 선택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 두피 타입, 내 피부 타입에 맞는 제품을 찾는 것이지, 어떤 성분이 뭐 막는다, 안 막는다 이런 식으로 방정식처럼 만들어서 제품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그럼 실리콘 성분이 뭐 어디 타입에는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추천해 주실 만한 타입도 있으신가요? 실리콘은 그 유연한 성분이니까 저는 오히려 곱슬머리에는 실리콘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머리카락이에요. 그리고
머리카락은 이렇게 굉장히 부슬거리죠, 곱슬머리들이. 네. 피지가 원래는 머리를 타고 이렇게 잘 분배돼서 코팅을 해줘야 되는데 그 코팅해주는 피지의 이동이 곱슬머리는 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그런 유연제 성분들 그리고 컨디셔닝 성분들을 머리에 발라줘야지 이렇게 계속 촉촉한 상태를 유지하는데 그때 실리콘이 도움이 많이 되죠. 예를 들어서 피지 분비가 많은 두피는 거기다 너무 많은 보습제를 바르면 머리가 금방 떡이지겠죠. 거기에 피지가 네. 많이 쌓여서. 그러니까 그런 두피에는 또 안 좋죠. 그러니까 화장품 회사들이 이걸 잘 알기 때문에 건성용 샴푸에는 실리콘이 좀 있고 지성용 샴푸에는 실리콘이 좀 덜 넣겠죠, 당연히. 네. 그러니까 두피 타입에 맞춰서 자신의 샴푸를 고르고 또 컨디셔닝 제품을 고른다면 어떤 성분이 들어있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면은 수용성 실리콘은 물에 녹아서 착한 실리콘이고 비수용성 실리콘은 물에 녹지 않아서 나쁜 실리콘이다라는 생각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실리콘을 악마화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또 실리콘을 분류하고 그 분류에서 또 뭐는 좋고 뭐는 나쁘고 이런 게 계속 불량 정보의 수법이에요. 사람들한테 자꾸 두려움을 일으키는 게 불량 정보의 수법이에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게 수용성, 비수용성 실리콘이 뭐가 차이가 있는데요. 그 무엇을 근거로 어떤 차이를 근거로 이건 나쁘다, 이건 좋다라고 말하는지 혹시 그게 세정하기 쉽다, 쉽다, 어렵다 이 차이인가요? 네, 어, 맞는 것 같아요. 예, 수용성 실리콘은 샴푸로 잘 씻기는데 비수용성은 샴푸로 잘 안 씻겨서 머리에 남아서 뭐 빌드업을 야기시키고 두피를 악화시킨다 뭐 이런 주장인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 샴푸들은 계면활성제가 있잖아요. 계면활성제가 하는 일이 뭔가요? 그런 두피에 쌓인 오염물질, 기름 성분, 그다음에 수용성 때까지도 다 잘 이렇게 합쳐가지고 빠지게 하는 게 계면활성제의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용성이든 비수용성이든 계면활성제를 잘 써서 세정력을 잘 갖춘 샴푸를 쓰면 그게 안 씻길 리가 없잖아요. 계면활성제의 역할이 그것이기 때문에 이런 정보에는 그다지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오히려 그러면은 비수용성이나 수용성 이렇게 나눈 게 아니라 그 샴푸를 사용한다면 뭐 그렇죠. 딱히 걱정이 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적절한 세정력을 갖춘 샴푸를 사용한다면 수용성이든 비수용성이든 모든 실리콘 성분은 잘 씻긴다. 그리고 실리콘은 머리를 축 처지게 만든다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인터넷에. 이거 읽고 좀 웃었는데요. 네. 저도 이틀에 한 번씩 샴푸를 하는데 이틀째 되는 날은 저도 머리가 처져요. 왜 처질까요? 아무래도 이제 기름이 밑에서 내려오니까 좀 더 처질 것 같아요. 기름이 쌓이니까 두피에도 머리가 달라붙고 그리고 머리카락이 하나씩 다 무거워지니까 좀 처지겠죠. 네. 그러니까 이건 자연스러운 그러니까 실리콘의 문제가 아니라 피지가 쌓이고 오염물질이 쌓이면 모든 머리는 이렇게 좀 처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감고 나면 확 살아나잖아요. 네네. 그 이유는 오염물질이 제거되고 난 다음에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실리콘이 문제라고 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실리콘도 어떻게 보면 오일 계열이고 곱슬머리 커뮤니티가 좋아하는 코코넛이나 이런 자연 유래 원료 오일 계열이니까 사실 둘 다 처지게 하는 건 동일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저는 천연 오일들은 조금 더 뻑뻑할 수 있어요. 더 처지고. 왜냐하면 천연 오일들은 좀 산화가 잘 되는 편이에요. 합성 오일들에 비해서. 산화가 되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굉장히 찝찝한 느낌이 들어요. 합성 오일이 좋은 이유가 산화에 강하다. 그래서 좀 찝찝한 게 없이 이렇게 산뜻한 느낌을 좀 오래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천연이 더 좋다라는 생각도 바로잡혔으면 합니다. 아무래도 요새 자연주의 이런 바람이 불면서 좀 더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뭐가 좋고 나쁘다가 아니라 나한테 필요한 건 뭐고 또 내가 사용해 봤더니 더 좋은 건 뭐다. 이런 그 자신의 감각, 취향 이런 거에 따라서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제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성분 정보보다 내 감각을 믿으세요. 저 알기로는 유튜브랑 블로그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을 주로 다루시나요? 시중에 떠도는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는 내용들, 그리고 화장품에 대한 건강한 인식,
건강한 문화를 만들기 위한 그런 컨텐츠들을 올리고 있어요. 책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책에는 또 어떤 내용이 있나요? 책을 제가 3권을 냈는데 첫 책은 시중에 떠도는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 책은 청소년들을 위한 책을 냈어요. 청소년들이 화장품을 시작할 때부터 좀 건강한 인식을 갖고 화장품을 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중에 떠도는 정보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을 많이 넣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3번째 나온 책은 쇼핑 가이드북이에요. 쉽게 편하게 내가 필요한 제품을 제대로 선택할 수 있을까? 그 내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쓴 책이 3번째 책입니다. 요새 정보가 너무 많아가지고 되게 혼란스러운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3번째 책을 보면서 쇼핑할 때 네. 참고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가 실리콘 관련한 컨텐츠였고요. 다음 편으로는 설페이트 관련된 의혹을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다음 편에도 기대 많이 부탁드릴게요. 저희 더 많은 정보는 곱슬머리를 사랑하는 곱슬이 카페에도 올려져 있으니 저희 카페에도 들려와 주시고 오늘 처음 뵀다면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이 동영상이 유용했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편에도 봬요. 안녕!